자, 우리 그 키스노코이비 원서와는 좀 다른 게, 이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커플 모션에 대해서 되게 좀 다뤄놨어요. 사실 키스노코이비 교재에는 커플 모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웠는데, 여기서는 커플 모션에 대해서 아예 얘기가 나옵니다. 커플 모션에 대한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 우선 저를 보시고, 커플 모션은 사이드 밴딩, 사이드 밴딩과 뭐 라테랄 플렉션이라고도 하죠. 옆으로 기울이는 옆굽힘과 로테이션을 같이 짝으로 묶은 거다라고 우선 이미지를 잡으세요. 이미지를 잡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어서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제대로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커플 모션은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결합되어 짝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라고, 이런 뭐 정의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말을 한 거예요. 뭐 정의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임상에서 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이 만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사이드 밴딩으로 할까요? 사이드 밴딩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이 나오지 않았을 때 더 사이드 밴딩을 더 시키고 싶다면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커플 모션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이드 밴딩이 이 사람이 이쪽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쪽은 이만큼이 나와요. 근데 각도를 재보니까 여기는 노말이고 가운동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인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LOM, 리밋 오브 ROM이 있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럼 뭐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뭐 근육을 풀거나 이런 것들 다 하면 되겠죠. 안 늘어나니까 이쪽이 잡고 있는 근육을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시켜서 더 증가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로테이션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면 로테이션도 같이 잡아주면 사이드 밴딩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플 모션은 이 개념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설명을 하면, 우선 타입 1이라고 하는 것과 타입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허리에도 속하지만 목이나 등뼈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타입 1, 타입 2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면 항상 학생들이 의아해 하는데, 이거 그냥 약속이에요. 타입 1인 이유 없어요. 타입 2인 이유 없어요. 그냥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 커플 모션 자체가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이드 밴딩 방향과 로테이션 방향이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밴딩 방향과 로테이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여기에 적을게요.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두 가지 방향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same. 그리고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자, 말로 설명을 할게요. 야, 그 허리에서는 스탠딩 상태가 되면 로도시스가 있으면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 문장이 긴 거리 계속 써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냥 약속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 야, 그냥 정하자. 그냥 타입 1은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사이드 밴딩의 방향과 로테이션의 방향이 반대인 걸 그냥 타입 1으로 하자. 약속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타입 2는 그 두 개 방향이 같은 거야. 사이드 밴딩의 방향과 로테이션의 방향이 같은 거 그냥 타입 2. 약속.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 타입 1과 타입 2를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타입 1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타입 1은 정의, 방향이 다르다는 건 타입 1으로 약속한 거. 타입 2는 방향이 같은 걸 타입 2, 이렇게 정의,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타입 1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책으로 보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냥 요것만 외우면 돼요. 타입 1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냥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타입 2는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골프 드라이빙으로 나오네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대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골프 드라이브 스윙을 할 때, 이 백스윙에서 팔로우 스윙이라고 해요. 백스윙에서 치고 쭉 팔로우 스윙을 해서 나중에 이제 피니시를 하는 게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백스윙이 아니라 백스윙에서 공을 치고 쭉 팔로우 스윙에서 피니시가 될 때, 그러니까 공을 치고 나서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왼쪽의 돌림, 레프트, 왼쪽의 돌림이 일어나면서 스윙을 할 때, 자,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스윙하는 사람 없죠? 스윙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치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렁크가 라이트로 사이드 밴딩이 일어나면서 레프트로 로테이션이 나와야지 스윙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은 곧 근육의 효율도 좋아지고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어떤 방해받아서 속도가 감소되거나 제한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간다 라는 거겠죠. 허리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허리가 편될 때, 허리 펴만 자세에서는 타입 1으로 허리는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허리에서 로도시스가 생기는 펴자세가 됐을 때 왜 로테이션과 사이드 밴딩의 방향이 반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뭐 근육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절 면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대의 장력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근육의 주행 방향, 근육의 토크, 인대의 어떤 장력, 그리고 인대들의 어떤 밸런스, 관절면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종합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종합해서 막 계산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움직임을 여러 명, 한 몇천 명 이렇게 대상자를 구했겠죠. 한 몇백 명 정도 대상자를 구해서 한번 이렇게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을 같이 하는 모션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네. 허리에서 로도시스가 있으면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반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파트도 있어요. 뭐 서비컬에서는 누구는 타입 1이라고 하고 누구는 타입 2라고 하고, 학자에 따라서 뭐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허리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와서 저는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허리의 커플 모션은 좀 이제 전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허리는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진 게 펴자세, 즉 펴자세라고 한다면 로도시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타입 1에 따른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로도시스가 안 나오는 꾸부정한 자세나, 그러니까 굽힘되어 있는 자세, 척추가 굽힘되어 있는 자세에서는 타입 2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건 뭐 이해라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반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단순 암기를 시키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기전을 설명하지 않고요. 실제로 해보는 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허리를 바로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닥에 펜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펜을 정면을 본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잘 안 가질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천장을 보듯이 가슴을 들면 좀 더 내려가거든요. 대신에 바닥을 보면서 굽히면 내려가긴 하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허리가 같이 굽으면서 바닥이 굽히면 당연히 플렉션이니까 되죠. 그게 아니라 허리를 핀 상태에서 로테이션 개념으로 가는 건, 이 관절이 약간 뭐라 그러죠? 꺾인다고 표현할까요? 관절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이게 뜨뜨뜨 이렇게 가는 느낌이랄까요? 제한이 있는데 억지로 가는 느낌이 허리 쪽에 좀 부하가 가게 돼요. 반면에 허리 핀 상태에서 천장을 보는 거는 오히려 익스텐션을 만들면서 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관절면의 형태가 좀 반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바닥에 있는 거 짚어봐. 약간 천장을 반대로 보듯이 가슴을 천장으로 올리면 좀 더 잘 내려가지 라고 하면 한 3분의 2 정도 학생들은 그래요. 반대편으로는 안 돌아가네요 라고 이해를 하는데, 간혹
반대편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볼래?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잘 되는데요 하면서 더 잘 짚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많이 플렉션 되니까 허리를 제한해 둬야지 라고 하면 또 거기에 절반은 아 맞네요 라고 하는데 내가 허리를 지금 굽히는지 인지가 안 되는 상태인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 안 굽혔어요 라고 하는데 허리 굽히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 가서 옆구리살 빼는 운동이 있어요. 덤벨을 들고 사이드 밴딩이라는, 사실 옆구리살이 빼는 건 아닌데 뺀다고 오해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죠. 이 사이드 밴딩을 할 때 무게가 무거워서 가동 범위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보상작용이 나올 때 옆에서 한번 보시면 로테이션, 가슴이 약간 하늘로 올라가는 모션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몸으로 써보면서 한번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공식이 어떤 뭐 계산, 어떤 근육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몸의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립 척추 운동이라는 것은, 비중립 척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굽힘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립, 뉴트럴인 상태가 허리에서는 로도시스가 약간 있는 게 중립이기 때문에 비중립은 로도시스가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로도시스가 아닌 건 플랫하거나 굽힘되거나 극단적으로는 굽힘인데 룸바가 완전 굽힘되는 경우에 많지는 않으니까 비중립이라는 의미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굽힘한 상태에서, 여기서도 나오죠. 허리 굽힘한 상태에서 골프 드라이브 스윙을 하면 우선 허리가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스윙을 하면. 그래서 허리가 나가는 이유가 왼쪽 돌림과 왼쪽 가축 굽힘이 일어나서 강한 힘을 낼 수도 없고요. 척추에 또 안 좋은 영향이 계속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강한 힘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힘을 낼 수 없으니까 더 강한 힘을 내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더 노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최대한 낼 수 있는 건데 더 무리해서 힘을 주면 어떤 손상이 올 수 있겠다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입 1은 복습을 해봅시다. 타입 1은 뭐라 그랬죠? 타입 1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타입 1은 다른 방향. 그리고 타입 2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서비컬 C0에서 1과 L5에서 S1 관절은, 이 분절은 가쪽 굽힘과 돌림의 제한이에요. 커플 모션은 제한이 되는 것을 묶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션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타입 1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 이해돼요? 이걸 교수님이 우려하는 거예요. 타입 1은 다른 방향. 이렇게 그냥 암기만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가축 굽힘과 돌림의 제한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타입 1은 다른 방향. 이렇게 외웠으면 같은 방향? 땡. 다른 방향이네. 틀린 것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틀린 것.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한이잖아요. 제한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다른 방향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타입 1 타입에서는 제한이 되는 거.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반면에 타입 2는 같은 방향으로,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제한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더 반복은 하지 않을게요.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한번 리핏, 반복 한번 해주세요. 반복을 하는 걸 이 표를 들어간 상태로 반복을 해도 좋고요. 한 5분 전쯤으로 반복을 해도 좋은데 더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처음에 커플 모션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한 20분 전부터 반복을 한번 해주고요. 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여서 허리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허리를 중점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선 타입 1과 타입 2 타입이 타입 1 타입과 타입 2 타입이 공존하는 것은 C7부터 L5까지 굉장히 넓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뼈에서는 펴자세에서는 타입 1, 굽힘 자세에서는 타입 2이다 라고 좀 명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시 정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타입 1은 로테이션과 사이드 밴딩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일어난다. 허리에서 펴자세라고 하는 것은 로도시스가 있는 상태. 그래서 허리가 로도시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타입 2는 같은 방향이고, 그리고 로도시스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굽힘 상태에 있을 때는 로테이션과 사이드 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로도시스는 감소가 되거나 플렉션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볼펜을 줍는 걸 다시 예시를 들면, 리밋이 된 상태에서 천장을 보면서 돌리면 허리는 더 펴지게 되는 타입 1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가슴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려가게 되면 허리는 아까 전보다 더 굽힘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타입 2를 이용해서 볼펜을 짚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로도시스는 그대로 둔 상태 혹은 더 과장을 하면 허리를 더 피면서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데리고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볼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키스너콜비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한 5슬라이드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키스너콜비에서 허리뼈의 도수 규정에 대한 파트인데, 역굽힘 증가를 시키기 위한 도수 규정의 방법에 이런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사이드 밴딩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정리를 해볼까요? 이 그림은, 자,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다음 그림은 허리뼈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수 규정에 대한 그림이다. 다음 그림의 테크닉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인체의 움직임, 뼈 운동 형상화, 오스테오키네마틱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뭘까요? 사이드 밴딩이 정답인데, 레프트, 라이트, 어느 쪽 사이드 밴딩? 레프트, 라이트 중에 어느 사이드 밴딩이 맞죠? 정답은 레프트 사이드 밴딩이 맞습니다. 환자가 천장을 보고 있는 방향이 레프트 쪽이죠. 이렇게 되면 사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레프트로 밴딩을 하는 모션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커플 모션에 대해서 키스너콜비로 강의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커플 모션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단어는 나오는데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처럼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오면서 학생들한테 커플 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커플 모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테크닉을 한번 보면, 처음에는 뭐 이거는 처음에 건 그냥 넘어가고요. 환자의 몸통을 뒤쪽으로 돌린다.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환자의 다리에 들어서 사이드 밴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이드 밴딩을 증진시키는 테크닉인데, 굳이 몸통을 역굽힘 증가 테크닉인데 몸통을 왜 돌리냐 이거죠. 역굽힘 증가하는 테크닉인데 굳이 몸통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서, 커플 모션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게 역굽힘을 증가시키는 테크닉을 하는데 로테이션이 들어간 이유는 이 커플 모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 모션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가 더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걸로 바로 볼게요. 네, 여기 표, 아까 전에 그 C0에서 C1은 타입 1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 그리고 세이크럼에 대한 얘기는 여긴 나오지 않네요. 이 지금 책만 봐도 그렇죠. 책만 봐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는 같죠. 아까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처럼 타입 1, 타입 2는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타입 1에 아까 전에 L5S1이 들어갔던 거 한번 또 확인을 해줘야죠.
타입 1에 L5S1 요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체적인 서비컬은 타입 1과 타입 2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한 요 범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중의역학이라는 거 아까 전에 말한 뉴트럴 자세일 때가 중의역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구용어일 거예요. 그리고 비중의역학은 뉴트럴이 아닌 거. 그래서 타입 1, 타입 2 아까 설명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프린시플 오브 매뉴얼 메디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이름 한글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만이어서 초록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타입 1은 서로 다른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립 자세, 룸바가 이스텐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을 하면 반대로 로테이션이 나온다. 반대로 로테이션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탠딩에서 레프트 사이드 밴딩을 하면 라이트 로테이션이 발생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기립이 돼 있어서 약간 룸바가 익스텐션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앞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옆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걸 우리는 이쪽으로 로테이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될 때는 레프트로 사이드 밴딩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타입 2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입 2는 서로 같은 방향에서 일어나고요. 허리가 굽은 자세가 되게 되면 사이드 밴딩을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굽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앞에서 보는 모습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로테이션의 방향은 라이트로 일어나고요. 이렇게 될 때 사이드 밴딩도 이렇게 라이트로 일어난다. 라이트 로테이션, 라이트 사이드 밴딩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기가 쓴 책을 보면 여기 보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저자가 있죠. 그러니까 연구를 했던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이겠죠. 중립위치에서는 반대쪽으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고피위치에서는 같은 쪽 반대쪽 또 같은 쪽이고 반대쪽인데 이 부위에서는 이렇고 이 부위는 이렇고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쓴 것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에서는 폈을 때 타입 1, 굽혔을 때 타입 2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나중에 커플모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모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